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문화원연합 회장 조영수입니다. 올해 세 번째를 맞는 대구문화포럼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자연과 역사, 문화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며 앞으로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대구읍성 이야기라는 주제로 대구읍성의 역사와 변화를 살펴보고 대구읍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민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바람직한 대구읍성 복원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2020년 제3회 대구문화포럼은 대구의 발상지이자 국내 성곽 중 가장 오래된 달성 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달성공원은 본래 수천 년 동안 달구부를 지켜온 달성 토성이었습니다. 경주의 월성과 유사하게 자연적인 구렁을 이용하여 쌓은 토성으로 청동기 시대 이래로 이 지방의 중심 세력을 이루고 있던 집단들이 생활 근거지에 쌓은 성곽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성곽 발달 사상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난 형식의 하나로 평가될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삼국시대는 자연적인 언덕을 이용하여 그 위에 쌓은 토성이었고, 고려시대는 달성서시 집성촌이었으며, 조선시대는 행정과 군사의 중심지였던 유서 깊은 역사의 뿌리를 갖고 있었던 달성토성은 일제의 침략과 함께 철저히 유리되면서 토성이라는 이름 대신 공원이라는 이름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달성 토성의 가치가 다시 발견되고 새롭게 조명되면서 활발한 후속 논의들이 함께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자 산책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남아있지만 이곳의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포럼에 앞서 대구광역시 문화원연합회에서는 원래 대구 역사문화서적 발간 사업으로 달성 토성을 간행하였습니다. 물론 이번 포럼도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구 역사문화서적 달성 토성의 집필과 포럼의 발제를 맡아주신 한빛 문화재연구원 여수경 책임연구원님, 바쁜 시간을 쪼개어 토론에 참여해 주신 영남대학교 박물관 김대욱 학예연구관님, 대가야 박물관 정동락 관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광역시 문화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제3회 대구문화포럼, 주제가 달성, 토성,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그러면 먼저 발표자분과 토론자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표자는 한빛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이신 여수경 선생님과 토론자로는 영남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원이신 김대욱 선생님, 또 대가야 박물관 관장이신 정동락 선생님이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표자이신 여수경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한빛문화재연구원의 여수경입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가 그 달성 토성이라고 하는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그 토성과 관련된 기록과 그리고 사진 자료라든지 그리고
그 관련된 인터뷰 자료를 좀 조합을 해서 향후에 이 달성 토성이 어떻게 복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복원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오늘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맡았습니다. 우선은 그 목차적인 부분을 보면 첫 번째로는 달성 토성의 기록이라고 해서 문헌이라든지 어떤 그 흔적에 대한 부분을 고고학 자료 통해서 좀 확인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달성 토성의 상처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이게 일제 강점기에 실질적으로 달성 토성이 우리한테 어떻게 일제 강점기 때 신사를 대구 신사가 자리를 한다든지 또는 좀 파괴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좀 언급을 하게 될 거고, 세 번째로는 그 달성 토성의 기억이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이 달성 토성이 달성 공원 또는 달성 공원 동문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저희한테는 공원이라는 느낌이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대구 시민들이 사실 달성 토성을 어떻게 좀 기억을 하고 있는지 그 기억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성 토성과 함께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달성 토성 주변이 어떻게 사실 활용이 되면서 사람들한테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함께 가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난 다음에 향후에 지금 달성 토성의 복원에 대한 부분을 대구시에서 지금 결정을 하고 토성 이전에 대한, 그러니까 공원 이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 달성 토성이 어떻게 좀 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발제자의 간단한 발언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달성 토성의 기록은 사실 뭐 토성에 대한 기록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 토성 자체가 청동기 시대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고고학적인 자료에 대한 거는 조금씩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성곽이라는 부분보다는 이게 생활 활동 공간으로 사용을 되었다라는 부분이 서문 쪽에 그 고고학 발굴 현장을 통해 가지고 일부가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자료들이 보면 뭐 조개 껍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 달성 토성이 조선 시대 이후에 성곽으로 사용을 되었거나 또는 뭐 이렇게 그 군사 적 기능을 했다라는 그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오래 전부터 이 달성 토성이 사실상 사람들의 생활했던 공간으로 알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토성으로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축조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토성으로서 쌓기 시작했던 부분에 대한 거는 문헌적인 기록으로는 저희가 그 신라 시대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라 시대 보면은 삼국사기 건이에 보면 천의 이사금 때 이 달성 토성을 달벌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실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내 남아극종을 성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달벌성이 달성 토성으로 실질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 내용은 그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 통해서도 대구 지역은 신라 시대 달구 화연 또는 달불성이라 불렸고 신라가 쌓은 달벌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서 실질적으로 이때 삼국사기 때 이야기했던 그 달벌성이 지금의 달성 토성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나 이렇게 조선 쪽으로 넘어가면 사실상 고려 시대에는 그 기록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진한 상태고요. 조선으로 넘어가면 세종 때 요 기록을 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세종은 사실 경상도의 그 군사 요충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달성 토성을 사용을 하고자 했는데 당시 이곳에 그 달성 서씨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세거지 지역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 지역의 주민들을 이전시키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군사 시설을 하고자 하니 주민들에 대한 어떤 협조가 좀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시에 서침이라는 분이 국가에다가 땅을 기부를 하는 거죠. 지금과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 그 기부에 대한 부분을 감사히 여겨서 그 세종이 이분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사실 뭐 이자를 감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포상을 또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해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이분을 또 기리기 위해 가지고 달성 토성 안에 나무를 심게 되는데 그 토성 안쪽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 그 서침나무라고 해서 되게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서침이라는 분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서침나무가 세워져 있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달성 서씨의 생활 근거지로서 활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더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임진왜란 쪽으로 해서 선조 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때 되면 사실 달성 토성이 산성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조는 사실상 그 국토의 중앙을 수호하기 위한 어떤 일환에서 달성 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건의라고 했는데 역시 똑같이 달성 토성으로 인지를 하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변사는 선조에게 이 달성 토성을 사실상 조금 더 그러니까는 더 쌓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군사적 기능을 더 활용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그 내용을 건의를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선조가 어떻게 쌓아라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내용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 당시 노동력에 대한 부분을 사실상 일반인들을 사용하기는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의금부의 제인을 활용을 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사실 선조 28년에 그 기록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에 대한 부분은 뭐 사실 기록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좀 확인이 되고 나면 이제 그 조선 시대에서는 달성에 대해 가지고는 또 그림으로도 확인하겠는데 되게 뭐 유명하신 분이죠. 지금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그림이기도 한데 대구 달성도라고 해서 18세기 후반에 그 정황이 그린 그림이 보면 화면에 보시면은 그 읍성이 있으면 읍성 바로 밑에 소나무가 소복하게 쌓여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새거지로서는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주거 단지로서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좀 경관적으로 활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경상도 속찬 지리지나 또는 신증 동국 여지승남을 통해서는 그 대구부 아래쪽에 실질적으로 달성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 높이는 944척 또는 뭐 이거 높이는 얼마고 하는 그 조금은 정확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 달성 토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들이 있고 그 토성 안에는 우물가 또는 뭐 군창이 있었다라는 그런 여러 기록들을 보아서 실질적으로 달성 토성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어떤 기억 속에서 계속 내재를 하면서 쭉 기록으로서도 통해서 또는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사실 달성 토성이 이제 근현대사를 저희가 일제강점기 거쳐서 근현대사를 넘으면서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894년과 1895년에 실질적으로 청일 전쟁이 일어날 때 일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가지고 대구에서 주둔을 할 때 청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일본인이 피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일본군이 또 이 청일 전쟁을 치기 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진지 구축을 하게 되는데 가장 그 적절한 곳이 어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상 그 일본군의 야진지로 활용이 되는 것을 시작으로 달성 토성은 사실 그 이전에 성곽이라든지 또는 생활 새거지라든지 또는 경관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상징적인 공간으로 차지하던 곳이 이제 1800년대 후반이 되면서부터는 일제강점기를 거쳐서는 일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904년 러일 전쟁 때는 이 대구에 거주를 했던 많은 일본인들이 사실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하에 피하게 되는데 그 피하는 공간 자체를 또 달성 토성으로 피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실상 거듭나기 시작을 하면서 달성 토성이 또 다른 일본인의 피난처가 되는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 이 이후에 달성 토성에 대구 신사가 생기고 또는 그 일본인들이 계속적으로 공원화시키고 신성화시키고 하는 그 배경이 될 수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자기네들이 전쟁 어떤 피해 상황에서 우리가 피난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상징적인 공간을 사실상 우리의 정체성을 좀 확인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일본인들은 여기에다가 신사를 건립을 하게 되는데 바로 신사를 지었던 것은 아니고 그 황조라고 해서 천조 대신인 자기네들을 그 신을 모시는 요배전을 짓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그 요배전을 지을 때 굉장히 사실
한국 사람들의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좀 반대가 사실 심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뭐 뽕나무를 심어서 여기다가 건립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지만은 사실 그게 거의 실패로 돌아가고 신사를 건립을 하게 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당시 그 대구 경상북도 설이었던 그 박중량 뭐 침산동에 자기 그 무덤도 있었던 이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신사 건립 부지에 대한 공식 허가를 받게 되면서 신사가 건립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조금 아이러니컬하지만은 그 전까지는 사실은 달성 토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1900년대 넘어가서 10년도에 넘어가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배전을 짓기 위해 그러니까 일본이 요배전을 짓기 위해 가지고 토성을 사실상 조금 해치게 되는데 요 과정에서 사실 달성 토성에 그 전에 어떤 기록들이 좀 드러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뭐 그 일간에서는 사실상 뭐 공식적인 그 고고학 어떤 발굴의 시작이 달성 토성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또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1914년 3월에 대구 신사 참배전을 사실상 조성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땅을 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성벽의 일부가 훼손이 되면서 그쪽에서 유물이 확인이 되기도 하고 그거를 사실상 계기로 당시 그 일본인 고고학자로 유명했던 도레이루즈와 사와 주니치가 지표 조사를 실시를 하면서 아주 간단한 시굴 조사를 진행을 통해서 사실 달성 토성에 대한 기록을 좀 남기게 되는 겁니다. 저희로서는 사실 좀 안타까운 그 상황이지만 그래도 요 당시에 달성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록을 좀 파악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 가치를 좀 부여를 하고 싶은데요. 당시에 그 아주 일부 구역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동쪽의 입구의 성벽 아래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 참배 그 요배전 밑에 공간이라든지 이 부분을 절개를 해서 여기에 성벽의 어떤 모양이나 또는 상태에 대한 부분을 노리루즈와 사와 주니치가 사실상 기록을 남겼고 그 안에서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 짧은 보고서가 사실 달성 토성에 지금 저희가 알 수 있는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짧은 보고서를 거쳐 가지고 또 다시 그 요배전이 확장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1917년에 한 번 더 시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뭐 많은 기록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그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그 도레루즈가 생각보다는 되게 꼼꼼하게 사실 그 유리 원판을 통해서 사진 촬영을 했었고 그 사진 자료들이 사실 그 당시에 달성 토성을 좀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30년이 넘어서 그 참배전, 요배전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1941년도에는 그 옆에다가 국채명진관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게 되는데 그 옛날에 대구시립박물관이죠. 그래서 그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사실 그 성벽에 대한 노출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사실 이게 마지막 발굴이라고 하는 게 맞을 정도로 달성 토성에 대한 발굴 과정은 일제강점기 때 사실상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조금은 아쉽게 남겨진 부분입니다. 근데 그 이 토성의 상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제목으로 또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대구 신사 건립 과정에서 사실상 달성 토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인지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실 바로 공원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토성은 사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공원으로서만 인식을 하게 되는 한계를 좀 부딪히게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13년에 그 달성 토성 안에서 기영토기라고 하는 사실 유물이 출토가 되고 하지만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도레이루즈나 사와 주니치의 어떤 발굴 조사나 또는 그 시굴 조사가 굉장히 간단하게 끝남으로써 사실 이 유물의 가치라든지 또는 토성 안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로 그 대구 신사가 건립이 되었고 그 대구 신사가 달성 토성에 그 자리를 함으로써 사실 그 다음부터는 공원화계획에 수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910년도에 그 조선총독부가 신사 창립원을
허가를 하게 되면서 달성 토성이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달성 공원이라는 용어가 더 맞을 정도로 이제 공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1921년에 대구 신사를 확대하게 되고 개축하게 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돈이 이제 대구 신사를 건립을 하기 위한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이 달성 토성 전 일대를 공원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지금의 모양이 거의 완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그 신사 입구에 도릴이나 뭐 이런 거 복납식을 행하는 행태가 이루어지고 약 6만 그루의 나무가 신사 주변을 다 채움으로써 실질적으로 달성 토성이라는 용어는 이제 좀 기억으로 사라지고 이제 그 달성 공원으로 자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때 그 달성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걸 담당했던 그 낙하우지 이사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목적 자체가 어떤 거였냐면은 1907년도에 대구로 부임했을 때 당시에도 사실 이 달성 토성의 공원을 그 도쿄에 있는 우에노 공원하고 동일하게 만들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원 조성을 위해서도 달성 공원 기성회를 조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일본에 있었던 카이시키 향나무나 노무라 단풍나무라든지 이런 6만 주 이상의 나무를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다 구입해서 가지고 오게 되고 그리고 그 요시노산이라고 해서 일본의 그 고대 시 같은 경우 고대 시가 있는데 그 시 안에 있는 실질적으로 벚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벚나무로 상징되는 것들을 달성 공원에 다 가지고 와서 200주 이상 옮겨 심어 가지고 사실 그 우에노 공원하고 동일한 공원을 만들겠다라는 굉장히 큰 취지하에 건립을 하게 되는데 이 취지는 앞쪽에 설명드렸던 거하고 내용이 비슷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일본이 그 토성이라고 우리 그 기록에 있었던 그 토성이라는 이미지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으로 피난처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야진지로 활용을 했던 그 약간의 전지기지 같은 그 토성을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실질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 프로젝트의 가장 선두 주자에 서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조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일제강점기 때 45년도에 그 신문 기록을 보면 달성공원은 그 경북의 명승지이자 대구시의 명소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같이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수능을 치긴 했지만 수능을 치거나 내년에 예를 들어서 신년을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일본인들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당시 조선인들도 그렇고 이곳에 와서 사실상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해야 되는 그런 공원으로 사실상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현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달성공원에 있는 사실 많은 건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그 건물들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연결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과 현상에서 약간 오버랩을 시킨다면 사실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근본적으로 그때 모습을 사실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을 사실상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달성 토성에 대한 이미지를 사실상 다시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어떤 그 분위기를 끌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상 여기 그 신사를 그러니까는 45년 해방 이후에 50년대 넘어와가지고 신사 자리를 없애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달성 토성에 대한 이미지를 좀 각인을 다시 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1963년도에는 그 62호 사적지로 해가지고 달성 토성을 사적지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은 이 사적지로 지정이 됐던 이후의 과정이 사실은 조금은 언밸런스하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사적으로서의 가치를 사실상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달성 토성의 행보는 공원의 동물원화가 사실상 강행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63년에 달성 토성이 사적 62호로 문화재로 지정된 반면에 65년에 3월달에 그 대구시가 달성 공원 관리자로 공식적으로 지정이 되면서 결국은 70년 약 5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70년에는
동물원이 개장이 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 그 토성으로서 이미지는 사실상 이 일제강점기 전에 사라지고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동안은 일본인들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달성 공원화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상 그 이미지를 찾기 위해 가지고 사적으로 지정했지만 그 사적 지정은 사실 공식적인 지정으로 끝나고 어느 정도는 동물원이 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대구 시민들이나 일반인들한테는 거의 달성 공원과 동물원으로 사실 이곳을 인식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된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동물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역시나 달성 토성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발굴이라기보다는 뭐 현장을 좀 확인하게 되고 유물도 좀 확인하는데 그 일부 유물은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발굴이라고 표현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측면을 사실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까지만 보더라도 사실 이 달성 토성을 우리가 오로지 이해할 수 있는 시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성 동물원은 뭐 워낙 유명한 어떤 이제 그 사람으로 치면은 되게 연예인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성이라는 이미지보다 여기가 사실은 공원이라는 이미지가 훨씬 더 강렬하게 된 결정적 배경은 사실 달성 동물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물원으로서 인기 있던 시간이 사실 그렇게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문에 이 동물원이라고 한 달성 동물원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사실상 확인을 해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주요 키워드로 올라와 있거든요. 특히나 그 개장을 했던 70년에서 80년 사이의 부분에서는 이 달성 동물원의 모든 동물원들이 연예인급으로 취급을 받을 정도로 사실 이 동물원의 일거수일투족이 늘 이 신문 자료에 보면 1면 아니면 3면, 뭐 4이면 3면 이런 식으로 올라올 정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그 인기를 사실은 뭐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또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그 주말에 전국의 그 주요 명소 방문객 수를 집계하는 그 통계표를 보면 1위가 서울 뚝섬이 15만 7천, 뭐 2위가 경기도 안양유원지 8만 2천, 늘 3위가 대구 달성공원 6만 8천, 뭐 이 정도로 했으니까 뭐 사실 그 공원이라고 하는 부분과 동물원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사실 일반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라고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코로나 시대에는 사실 6만씩 모이고 하는 거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생각이기도 하지만은 한 이 달성공원이 그 주요 명소로 해서 늘 3위 정도 차지를 했던 거는 꽤 오랫동안 이 신문면에서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그게 보면은 달성공원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블로그 표현들을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이 공원 자체, 그러니까 달성공원이 되게 그 상징적,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는 기억의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또는 그 되게 자기의 추억을 사실상 이렇게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 그러니까 80년대와 90년, 그러니까 7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80년대 거쳐서 90년대까지를 이 대구에서 생활한 사람들은 이 달성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토성이라는 이미지보다는 공원, 동물원 이런 이미지로 가장 클 것 같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하나가 더 들어간다면 아마 그 키다리 아저씨로 알려져 있는 류기성 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매일신문의 자료를 쭉 이렇게 좀 찾다가 보니까 그 어린이날 이 달성공원 앞에 모여 있는 인파들을 이렇게 본 사진을 제가 그 발표 자료에도 하나 넣어놨는데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어디를 그러니까 소풍 장소로 간다 또는 뭐 이렇게 나들이 장소를 간다 또는 모임 장소를 간다 뭐 이러면은 달성공원이 사실 모든 사람한테 그냥 1순위가 되어서 이곳에서 모여가지고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사실 좀 인지를 하게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연인들 같은 경우는 데이트 장소를 하면은 달성공원이 되고 그다음에 그
어떤 분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달성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50대 되시는 분이신데 자기 아버지께서 치매 걸리셔가지고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며칠 전에 아버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뜩 하면서 아버지 손을 뜩 잡고 아버지 기억에 굉장히 제일 좋았던 기억이 언제세요?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순간순간 치매시니까 사실은 기억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정말 예쁘게 차려입고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예쁜 하얀 원피스를 차려입고 네 손을 같이 잡고 달성공원에 가서 사진 찍었던 게 나는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또 해주시는데 생각보다 사실은 대구 시민들한테 사실상 이 달성공원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크게 사실 자리를 좀 잡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실질적으로 이게 한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되게 저희가 이걸 이렇게 용어를 표현할 때 공유 기억이라고 하는 기억 용어를 한 번씩 쓰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경험하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공유 기억으로서 사실 이 달성공원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안에 있어가지고 달성 토성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아니고 결국은 뒤에는 근현대 넘어와가지고 현대에 넘어와서 만들어진 그 달성 공원과 달성 동물원에 대한 이미지로 사실상 인지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어느 정도 좀 정리를 뜩 하면서 주변에서는 그러면 달성 토성을 지금 달성 공원이겠죠. 이쪽 주변은 또 어떤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나라서 한꺼번에 같이 또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도시가 이렇게 확장하고 또는 이전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전에는 번화했던 지역이 이렇게 지금은 낙후된 지역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달성도 사실 마찬가지인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 보니까는. 그래서 사실 그 서문 뒤쪽이나 앞쪽에 이 점을 치는 공간이라든지 뒤쪽에 옆쪽으로 해가지고 뭐 돼지골목이라든지 하는 시장, 번개시장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쓰고 있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이 공간이 어느 정도는 지가가 좀 싸기도 하고 또는 개발에 어느 정도 좀 묶여 있는 부분에서 활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쓰고 있다는데 근데 한편으로 제쳐두면 실질적으로 아직도 달성이라고 하는 이 주요 정점을 통해서 주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퍼졌다를 굉장히 반복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달성이 조금은 낙후된 지역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역시나 굉장히 잘 활용을 하는 공간으로 돼 있구나 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공간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다 좀 고려를 했을 때 달성 토성이 이제 복원이 된다고 하니까 어떤 방향에서 복원이 되었으면 좋겠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문득 좀 해봤는데 사실 그 이미지가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는 토성이라는 이미지와 공원이라는 이미지를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좀 분리시킬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구시에서 정하는 방향은 사실은 토성을 완전히 역사적으로 고증화 시켜가지고 복원화하는 방향은 어느 정도 세워진 것 같아 보니까 이전에 사실은 그 일제강점기 때 뜨문뜨문 진행을 했던 발굴을 에서 벗어나서 조금 본격적인 발굴을 통해 가지고 이 달성 토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증화시킨가는 그러니까 고증화시켜 가지고 이거를 정확하게 토성으로서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역할은 어떻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거는 방향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서는 앞쪽에서 제가 제시를 계속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거는 그 일제강점기 이후에 달성 토성에 쌓여진 이미지는 사실 토성으로서 이미지하고는 또 다른 이미지를 쌓아 나갔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토성에 얹혀진 그 공원이라는 이미지하고 동물원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사실상 우리가 또 어떻게 완전히 분리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에
토성을 역사적으로 고증을 하면서 같이 나아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뭐 동물원과 공원이 그 수성구 쪽에 옮겨가가지고 그쪽으로 공원 동물원화되고 공원화되는 것까지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했는데, 그 토성을 그냥 역사적으로만 딱 고증을 하는 거는 조금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토성 주변에서는 여전히 이 토성과 연관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고, 토성 안에는 그 사람들이 물론 공원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는 있지만은 오랫동안 자기의 추억이라든지 또는 기억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이 공원, 그러니까 토성이라고 하는 장소를 단순하게 역사적인 유적지로서만 복원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은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역사적 고증에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조금 덧붙여서 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그 이 달성 토성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사실 역사적 유적적인 가치에 대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방금 설명했던 여러 가지 기억이 되게 중첩된 공간이긴 하니까 이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복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왜 유적지 복원에 있어가지고 대부분 전문가들이나 또는 이 발굴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인들이 좀 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소외되어가, 일반인들한테는 소외되어가지고 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또 소외되어가지고 고증이 이루어지고 복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은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복원을 하는 방향을 좀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예를 들면 그 일본의 히메지성 해가지고 그 유네스코로 지정이 된 굉장히 하얀 성이 하나 있는데, 그 성을 복원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협회를 만들었었고, 그 협회와 함께 유네스코 지정을 같이 움직였었고, 그거를 복원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었지만 지역 주민들이 같이 병행해서 했던 그 조금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조금 예시를 한다면, 지금도 그 히메지성은 그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실은 그 히메지성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달성 토성이 복원화 과정에서 역사적 고증과 함께 지역 주민을 사실상 좀 같이 동참을 시킨다면, 우리한테도 사실 이렇게 좋은 토성이 있었고, 좋은 그 토성이라기보다는 이런 장소가 있었고 우리한테도 굉장히 큰 좋은 추억을 남겼었던 공간인데, 실질적으로는 일제강점기 때 이런 어려움도 있었구나.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시 그 이름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또는 그 색깔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거를 동참해서 만들어서 뭔가를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함께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역사적 유물 토성을 좀 그냥 이렇게 관주도적으로 그냥 그 사람들이 복원을 하는 거구나, 또는 저거는 토성이 되어 가지고 또 우리가 그냥 있는 거구나, 이런 식의 이미지보다는 내가 우리 그 대구 시민들이 가져왔던 오랫동안 바라왔던 그 토성에 대한 이미지를 사실상 다시 되찾으면서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나 아이덴티티를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장소에 대한 대한 부분인데, 공원과 동물원이 쏙 빠져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안에 토성을 오로지 복원을 한다면 어떻게 복원이 될까? 사실 저도 그 부분은 되게 궁금하기는 하는데, 그 토성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장소성에 대한 상징적인 이미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원하고 그 동물원을 쏙 뺐을 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이 그 토성 안에 그 부분을 너무 싹 빼가지고 고증, 그 역사적인 어떤 공간으로서만 고증을 한다기보다는 그 장소성을 좀 연계를 한 어떤 복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그 고증, 그러니까 복원을 할 때 사실 고고학적인 가치라든지 역사적 가치는 되게 잘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는 반면에, 사실은 그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제쳐두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그 대한강복회가 사실상 여기 그 대구 신사 뒤에서 숨어가지고 그 강복회를 처음 설립을 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실 달성 토성 안에 그 흔적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 근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게 시민들의 휴식처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지금은 연로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그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돼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조차도 사실 지금 그 장소가 주는 장소성의 어떤 상징적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또 연계가 되어 복원을 하더라도 연계가 되어서 그 이미지를 사실상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점집 골목이나 또는 돼지 골목, 기타 등등의 골목들이 이 복원을 통해서 사실 이전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그 삶의 터전을 사실 잃어가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기보다는 같이 뭔가를 이 주변이 같이 또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같이 거듭났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게 결국은 대상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확한 고증에 대한 복원을 떠나서 주변까지 다 아우르는 사실상 그 사회적 사회문화적인 가치를 함께 고려를 하는 그런 복원으로 좀 거듭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그 달성 토성이 가지는 이미지하고 달성 공원, 달성 동물원으로 이미지화되었던 부분하고 사실상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나쁜 부분을 싹 빼가지고 우리는 달성 토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만들어내겠다라는 취지에 대한 거는 공감을 할 수 있지만, 중간에 우리가 그간은 뭐 우리가 자의가 되든 타의가 되든 만들어졌던 그 이미지조차도 사실은 이 장소성이 가지는 그 아이덴티티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는 요거조차도 조금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복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마지막 세 가지를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하신 여수근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수근 선생님 발표하신 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전반부에는 그 고대부터 있었던 달성 토성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그리고 이제 달성 토성의 변화, 일제 강점기나 또 현대까지 어떤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고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는 어떻게 복원하고 또 어떻게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게 이 사실에 대해서는 뭐 논쟁하거나 이런 것들이 뭐 좀 적을 것 같고, 토론자이신 김대혁 선생님께서 달성 토성을 어떻게 사실은 이제 복원이 아니고 발굴부터 시작해서 복원 또는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또 토론자 두 분께서 하시겠는데, 먼저 김대혁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를 맡은 김대욱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먼저 발표자께서는 왜 저를 토론자로 지목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달성 공원과 관련한 뭐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 이 토론자로 초청을 받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이 동네에 살았었거든요. 뭐 이제 대구 시민들이 많지만 또 이 동네에 산 사람들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대성초등학교를 그 달성 토성 바로 옆에 있습니다. 대성초등학교를 3년 정도 다녔고요. 또 초등학교 입학 전에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 동네가 어릴 적에 제가 살았던 뭐 고향과도 같은 동네가 되고요. 또 그 주변의 상황들이라 그럴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커서 보니까 그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해석하기에는 또 다른 그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토론에 가능하면 좀 묻혀서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또 그 중에 오늘 이 책에 일부 소개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달성공원의 대표라고 어떤 그 스타라고 할 수 있는 그 유기성 거인, 이 거인의 막내 아들하고 제가 아주 친분이 있어서 어릴 적부터 함께 이 교제를 하고 함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나누었던 사이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 거인에 대한 얘기를 아들로부터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또 달성 이 막내 아들이
달성공원의 사육사로 몇 년을 근무를 또 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가 특별한 경험들을 했던 것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면에서 오늘 이 토론은 제가 고고학 전공이긴 하지만 이러한 어떤 경험까지 묻혀서 좀 제가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자의 토론은 그 달성토성에 대한 고고학 발굴과 문헌 기록을 소개하면서 여러 청일 러일 전쟁 기간 동안 야진지라 일본인 피난소로 사용된 사실들을 드러냈고요. 또 신사 건립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일제 강점기의 어떤 발굴과 달성공원 조성 과정 등을 상처라는 용어로 표현하셨습니다. 또 1963년 이후에 문화재 지정과 동물원으로서의 70년대의 어떤 달성공원은 당시 인기를 감안해 다소 긍정적인 이미지로 부각시키면서 대구 시민 또는 국민들의 기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다리 아저씨에 대한 어떤 공유 기억의 소재로 사용하면서 추억이라는 용도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의 달성토성 마을 사업과 관련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함께라는 용어를 제시하시면서 달성토성 복원과 관련한 여러 제안들을 하셨는데요. 인류학자로서의 어떤 고민이 충분히 묻어난 그런 발표였다고 생각이 들고 발표자가 가진 어떤 달성토성에 대한 인식 즉 매우 밀도 있는 장소성을 가지고 있으며 독특한 사회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에 저 또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반론적인 토론이라기보다는 발표자의 토론의 의견에 제가 의견을 좀 보태면서 새로운 또 제언에 제가 부언을 하면서 토론자의 어떤 서임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입장에서 좀 핵심적인 키워드를 찾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아마 달성토성에 대한 어떤 고고학적, 역사적 가치를 높이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선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즉 더욱 심도 깊은 발굴이나 연구가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달성토성은 이제 그 자체의 어떤 그 역사적 고고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 성벽에 대한 발굴 또는 주변부에 대한 발굴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발굴은 해본 적이 없었고 또 잘 알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개 토성이라고 하면 이제 그 근래에 사람들이 살았었겠지만 이 토성이 건립될 당시에는 아마 이게 공성으로서의 기능을 했는지 또 도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연구라 그럴까요? 그걸 하려 그러면 적어도 달성 토성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발굴이 진행돼야 되겠죠. 그 정밀 발굴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제 지금 갖춰져 있는 어떤 건축물들 그러니까 사육장이 대표적인 건축물일 텐데 이러한 건축물들이 다 빠지고 나면 그 건축물들을 이제 파괴해 놓은 공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조사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지금 그 가운데 넓은 신사가 들어서도 그런 공간을 트렌치 발굴을 통해서 이제 발굴의 범위를 좁혀가면서 또 의미 있는 단위의 발굴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달성토성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역사적 고고학적 의미를 충분히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 또 거기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이후에라야 마지막에 우리 그 발표자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토성 발굴이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그 새로운 그 발굴 역사적 고고학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기 전에 조금 더 자료를 찾았더니 최근에도 발굴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 대동문화재연구원에서 서문의 공용주차장 부지를 비롯한 생활 공간에 대한 어떤 성벽, 서벽 쪽이 거죠. 서벽 쪽의 일부를 조사를 했었고요. 또 아까 발표에 나왔습니다만 일제 강점기에서도 조사가 진행되었었죠. 아무튼 그런 조사 외에 현대 고고학자들이 이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어떤 공간들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다음 우리가 또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달성 토성과 달성 고분군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해하는 고대사의 가장 큰 이제 그 고대사의 큰 맥락이라 그럴까요? 그게 아마 토성과 고분의 어떤 그 위상과 면모겠죠.
이런 토성과 고분군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고대 국가의 어떤 위치, 그러니까 이 대구 지역에 달성 토성이 가지는 고대 국가로서의 위상은 이 토성 자체만으로도 부족하고요. 이 토성 외에 고분군이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지 이 대구 지역의 고대 사회의 면모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공간이 아마 경주, 우리가 잘 아는 경주 대릉원과 월성, 또는 가까이의 경산의 임당 토성과 임당도 조영동 고분군, 뭐 이런 맥락들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대 국가에서의 어떤 대구의 위치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토성과 달성 고분군을 같이 해석해야 되는데, 이 달성 고분군이 가지는 또 어떤 그 중요성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현대 건축물들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이 가까이에 대구 대명동 고분군, 또 복현동 고분군, 이런 고분군들이 대구 달성 고분군의 하위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고고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거나 또 조금 더 원거리에 대구의 칠곡 쪽에 구암동 고분군, 화원 쪽에 성산동 고분군, 다사 쪽에 문산리 고분군, 또 동쪽에 불로동 고분군, 이런 큰 고분군들이 각 지역을 점유하면서 그 공간들이 가지는 공간성 또는 역사성과 이 대구의 중심인 이 달성 고분군이 가지는 어떤 관계,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 그러면 대구의 달성 고분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대구 달성 고분군에 대한 역사는 제가 다 설명 못합니다만 짧게 소개하자면, 일제강점기 때 여기 책에도 좀 소개됐습니다만은 큰 고층 몇 개가 발굴이 됐었죠. 그랬다가 최근에 대구박물관에서,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이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서를, 일제강점기 때 발굴됐던 결과물들을 다 보고서로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 이제 상황들을 돌이켜 보면 이 그 80 육안으로 확인된 고분군이 80 몇 개였다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수백 개, 수천 개의 고분들은 이미 이 지역에 다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이후에 이런 그 개발과 이제 이 관련해서 제가 언제 그 이 지역에 살았던 주민 한 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을 생각해 보면, 50년대 이전에는 아마 사람들이 이 달성 고분군 외곽에 아마 거주를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6.25나 또 피난민들이 들어서면서 이 고분군을 점유하면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판잣집이 들어서고, 또 슬래트 뭐 가구 집이라든지, 또 현대 사회는 이런 그 뭡니까 그 빌라 단지가 만들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이 고분을 파괴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영남대학교 박물관에서 기존의 가옥을 철거하고 이제 그 원룸을 짓는 과정에서 그 하부에 보니까 이 그 기와집 아래도 이미 아직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 고분군의 일부가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발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달성 고분군 이 전체 공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이 고분군을 최대한 더 조사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서 이것들과 함께 달성 토성의 어떤 성과들과 함께 검토를 해야 비로소 달성에 대한, 또는 달성 고분군에 대한, 나아가서 대구 사회 중심 세력에 대한 이제 해석이나 위상이나 그 면모를 살펴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추가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 김대욱 수장님께서는 본인의 전공 대로 근본적으로 이제 발굴의 중요성이라든지 그 달성 토성과 대구 시내에 있는 고대 국가의 흔적인 그 고분군, 또 대구 인근의 고분군까지 합쳐서 근본적으로 뭔가 조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다. 여쌤도 그 뭐 이건 의견이고 제안인데 그 의견이 있거나 뭘 발언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 토성이 가지는 역사적인 위치가 있으니까 당연히 고고학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밀 발굴과 역사적 고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돼야 될 어떤 순서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고분하고의 연관성은 사실 제가 책을 적으면서도 조금 고민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달성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 토성과 함께 고분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 지도상에도 이렇게 보면 토성이 이렇게 있으면 밑으로 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약간 그 뭐 올챙이 꼬리처럼 이렇게 해서 사실 고분이 다 연결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토성과 이 고분 간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지는 굉장히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대구가 이미 개발의 가장 그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고분, 특히 내당동이나 이쪽에 있는 고분들을 사실 어떻게 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는 큰 고민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 그 일제강점기 때 발굴되었던 그 자료들이 사실은 되게 산재해서 다른 지역에도 가 있고 또 뭐 일본에도 가 있고 하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물들이 만약에 토성이 조금 복원이 된다면 그 이 어떤 토성 안에 이 달성 고분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한 공간이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정동락 선생님께서 여수경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가의 박물관 정동락입니다. 우선 대구광역시 문화원 연합회에서 개최하는 제3회 대구 문화원 포럼의 토론을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제3회라고 이렇게 한글로 봐서 아마 그 첫 번째, 두 번째 포럼이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 이 포럼이 꾸준히 개최되어서 대구 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수경 선생님이 그 발표하신 달성 토성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내용들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토론하신 김대옥 선생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요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여수경 선생님이 이 달성 토성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유적인 거죠. 역사적인 유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재적인 삶의 공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달성 토성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보존하고 정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활용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는데 좋은 화두를 던져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달성 토성의 무슨 발표 때도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달성 토성에 대한 나 달성 공원에 대한 이 추억은 누구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달성 공원 혹은 동물원에 나들이를 갔었고, 거기서 키다리 아저씨로 기억을 하는데, 키다리 아저씨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역사학을 전공하는데요,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거기가 토성 유적이라는 사실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국사학과에 진학한 이후에 이제 거기가 역사 유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같이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게, 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달성 토성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역사 유적이라고 하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혹은 지금 사적으로 지정되어져 있는데 사적이자 역사 유적으로서의 달성 토성에 대한 역사성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일 수 있는가, 더 제고할 수 있고 그 의미를 우리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뭐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는 걸 함께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게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표자께서 달성 토성의 복원에 대한 제안을 여러 가지로 해주셨고, 현재 대구시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
복원의 방향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복원에 대한 제안으로 말씀하신 게 동물원 이전 및 철거, 향토 역사관 및 정문 철거, 성벽 및 성내 발굴 조사, 성벽과 내부 원래 지형 및 유적 복원, 진입로, 산책로, 토성 탐방로 정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제시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우선순위가 이렇게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로드맵 제시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선 아마 이건 이미 구체화되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달성 토성에 대한 보존, 활용과 정비, 복원을 위한 종합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한다. 이건 아마 이미 대구시에서 충분히 수립되어져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물원 이전 및 철거도 이미 계획이 되어져 있어서 이전 장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토성 및 내부 조사를 통한 유적의 실체를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지형 및 유적 복원 및 유적 공원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토성 탐방로 등의 정비가 있어야 될 걸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토성 및 대구의 역사를 재정립하기 위한 박물관이나 역사관 건립이 추진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변 지역과 연계한 열린 역사문화 복합 공간으로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중장기 계획 아래서 이 단계적인 보존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토성 및 대구 역사를 재정립하기 위한 박물관, 역사관 혹은 뭐 어떤 이름 기념관이 되든 이런 어떤 걸 건립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게 어떤가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달성 토성 보존과 활용, 복원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선생님 타당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역사적 고정 복원이라든가 지역 정체성 찾기, 장소성과 기억의 재현, 사회문화적 복원을 해야 한다라고 복원 방향성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모두 다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여기에다가 이 지금 복원되어져 있는 달성 토성과 관련된 이 유적은 시민과 공유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에 대해서 유적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교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유산을 활용해서 이 유산이 지역 발전을 막는 존재가 아니고 이 유산이 이 달성 토성이 그 인근 지역이든 대구 지역을 발전시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문화유산이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될 바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의견 중에 향토 역사관을 이게 이제 철거를 하는데 그럼 철거한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 주변 지역으로 이건해서 시민들의 교육 공간이라든가 뭐 이런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방안 혹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그러면 최종적인 모습이 어떤 거냐? 달성 토성을 복원했을 때 최종적인 모습을 우리가 어디를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지금 경주 월성을 모델로 삼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주 월성과 달성 토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주 월성은 외부로 이렇게 열린 개방된 공간입니다. 시민들이 언제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인데 현재 지금 달성공원 혹은 동물원이 있어서 이 옆으로 지나가다 보면은 담벼락이 있고 거기에 철책이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야간에는 출입할 수 없고 그런 어떤 공간으로 닫혀 있는 어떤 공간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지금 경주 월성을 모델로 해서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연 친화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개방된 열린 공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쪽으로 이 방향을 잡는 건 어떤가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뭐 앞선 토론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학술 조사가 우선 되어져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동물원이나 이런 건축물을 철거할 때부터 사실 철거하면서 유적에 대한 훼손이 진행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거할 당시부터 이 전문가들이 이 옆에서 그 유적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그 감령공원 주변으로 해서 이 최근 발굴 조사에서 이 관풍루, 지금 현재 그 달성공원 안에 있는 토성 안에 있는 관풍루가 이 원래 위치가 어디인지가 확인됐다고 하는 사실이 최근 발굴 조사에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관풍루도 그러면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어떤지, 그다음에 이 지금 이 달성 토성 내에는 수목들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자라고 있는데, 이게 그 수목이 뿌리가 내려간다거나 해서 그 유적을 훼손시키고 있는 수 있으니까, 또 그리고 이렇게 넘어진다거나 하면 훼손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뭐 무슨 그 계획을 세울 때 이 관리가 용이한 수목으로 이렇게 재조정해서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으로 이 달성 토성의 복원은 결론적으로 지역 사회 시민과 함께 하는 어떤 문화 복합 공간으로 지향해야 된다고 하는 쌤의 어떤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동락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방향이나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애초에 그 시작부터 그렇게 해야 되고, 발굴 조사를 이전하고 하면, 그 동물원 이전하고 하면 뭐 반드시 그럴 건데 조심스럽게 그렇게 좀 차근차근 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또 뭐 역사관 건립이나 그런 게 필요하고, 국내에서 모델은 경주 월성이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등등을 제안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신다 하셨지만 엄청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충분히 다 공감을 하고요. 근데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 복원에 대한 방향은 제가 세운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이미 수립을 하고 있는 방향에다가 제가 여기에 시민 참여에 대한 부분을 좀 넣었는데, 안 그래도 그 향토 역사관은 철거를 하게 되면 어디로 가는지가 궁금해서 대구시에다 전화를 해서 물었더니 아직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듣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마 그 토성의 어떤 그 고고학 발굴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유물이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한 고증 자료들을 분명히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 안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전시관이 들어서지 않을까라고 우선 그런 답변만 우선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을 하면서 절차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월성을 최종적인 모델로 삼는 거는, 저도 월성을 가봤을 때 그 개방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지금 달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게 약간 또 들어가면 아까 온폭 들어간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 저녁에는 사실 이게 약간 외지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사실 좀 우범지대로 느낌이 좀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더 개방감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 모델을 월성으로 삼는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 네 번째 그 질문에 있어가지고는 관풍루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자료를 잡기 전에 저희끼리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과연 관풍루를 이동을 해야 될 것이냐, 이관을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이미 이관을 한번 했던 이 관풍루를 물론 이번에 그 감령공원 쪽에서 위치를 고증을 확인을 하게 되어서 그쪽으로 다시 이관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맞는 것이냐. 왜냐하면 이미 훼손을 해서 이관을 한 상태에서 다시 얘를 그 자리에 다시 또 훼손을 해가지고 이관을 하는 것 자체가 건축학적으로 이게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굉장히 분분한 며칠 전에 토론이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 수목 부분은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 솔직하게 그 나무가 유적을 훼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종합 토론을 할 때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사례가 실제적으로 또 있는 건지는 제가 우선 알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발표를 해주시고 1차적으로 토론자 두 분께서 의견을 말씀하시고 또 여승 선생님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국내 성들이 그러니까 기능에 따라서 또는 또 축성된 재료에 따라서 축성 방식에 따라서 그 성들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달성은 토성인데 국내에서는 아주 유명한 게 서울에 있는 그 복원된 몽촌 토성 이런 게 유명한데 사실은 달성 토성이 대구 시내 중심에 지금 있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 유물, 그 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른 지역 그 달성 토성을 지금 현재 이제 발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제 이 활용까지 가야 되는데 다른 지역의 것들은 어떤지에 대한 그런 검토도 필요할 것이고 또 국외의 사례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고대 도시 국가잖아요. 그래서 늘 그 성곽이 아주 높은 곳에 이렇게 돌로 만든 성들이 있고 지금도 뭐 돌을 해체하거나 이러기 어렵기 때문에 도로가 길이 그렇게 좁은데도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그런 문화자원이면서 관광자원 이태가 있죠. 그래서 유럽 여행 보통 갔다 온 사람들은 스페인이나 뭐 이탈리아나 이런 데 갔다 온 사람들은 늘 유럽 여행은 성과 또 성당이 다다. 물론 이제 박물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뭐 풍광도 있고 뭐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해가 좀 모자라는 분들은 다 비슷비슷하고 성이고 성당이기 때문에 나중에 막 짜증내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대단한 그런 그 문화자원이면서 관광자원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 아까 선생님이 히메지성 뭐 백로이성이라고 하잖아요. 히메지성이나 일본에도 이제 우리하고는 성이 영 다르지만은 그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도 대구시에서 이제 그 복원하거나 뭐 할 때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늘 이런 발굴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토목과 건축이 필요한데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그 여수경 선생님이 미리 이제 달성 토성 뭐 미래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위에 토론자 두 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전문가들에게 그 토목 건축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10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그런 돈이라도 충분할 건데 그 아예 그 계획 속에 그런 비용 속에 포함해서 그렇게 그 생각을 해보고 활용 방안까지 그렇게 마련하는 그런 추후에 그 완성되고 난 뒤에 예산도 좀 덜 들고 할 건데 그게 좀 아직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발표자분과 토론자분들께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로 그러니까 순서와 관계없이 그냥 그 얘기를 나누는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그 우리 발표자께서 숙제로 남기신 수목 부분이 있죠. 뭐 이 부분은 저도 뭐 전공이 아니라서 참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이 안에 오래된 고목들도 있잖아요. 이미 이 고목들이 자리 잡은 지가 아까 자료를 봐서는 300년 이상 된 수목들도 있고, 또 이 성곽을 돌아가면서 굉장히 나무가 현재 보면 빽빽하고 이 바깥 시야가 이렇게 가릴 정도로 우거져 있단 말이죠. 적어도 이 이제 이 성이란 건 물론 안에서 바깥을 방어하기 위한 기능도 했겠지만 또 바깥에서 이 성을 바라보는 그런 성의 기능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되고 있는 뭐 이 수목들은 뭐 아무튼 뭐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대로 관리해서 만들어진 수목은 아닌 것 확실하니까 여기 대해서는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어떤 방법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어떤 이제 수목 관리에 대한 이제 그런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이제 준비를 해서 이 토성의 어떤 보건 정비 방안에 분명히 포함이 돼야 된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의미 있는 뭐 한 발의 진척이 것 같아서 그 정도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말씀하세요. 특성의 좀 복원 사례를 이 달성 토성하고 좀 연계해서 혹시 뭐 제안을 해주실 게 더 있으실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가지고. 사실 그 경주 월성에도 토성의 성벽에 나무들이 있어요. 그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전체를 다 없애자는 게 아니고 그 훼손이 우려된다거나 이게 왜 태풍이나 이런 게 해서 또 넘어진다거나 이렇게 해서 훼손시킬 위험이 있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달성 토성을 그 철책이라든가 이런 걸 없애고 열린 공간화 시켰을 때 아마 지금도 일부 구간은 그렇게 돼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낮은 철책 같은 게 돼 있으니까 그걸 제거한다고 해서 이게 충분히 우범지역이 될 수 있지 않을 것 같다,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안전 조치라든가 또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토성 주변에 사실은 이미 그 지역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의 삶의 공간과 이 토성을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소통될 수 있는, 지금 사실 단절되어져 있으니까 그걸 열어주는 게 오히려 달성 토성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게 활용을 위해서도, 지역 주민의 삶을 위해서도 그게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고고하는 분들이 그 경주는 그 이게 어떤 지역의 땅을 사서 발굴하고 거기에 꽃 심는 데다, 이게 꽃 심으려고 발굴한다라고 이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앞으로 한 몇십 년 뒤를 생각해 보면 경주의 이런 전략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뭐 쪽샘지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또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우리 달성토성이라든가 이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이 대구시에서 장기적인 어떤 이게 달성토성뿐만 아니고 그걸 포함하는, 아까 좀 전에 포함하는 그 말씀하신 그 고분군 지역이라든가 그 전체 지역을 이렇게 두고 아마 장기적인 어떤 활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수립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달성 토성만 대상으로 해서 할 게 아니고, 이 경주 월성도 결국 그렇거든요. 그 주변 전체에 대한 어떤 그 구도 속에서 이 월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달성 토성도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 궁금해서 그런데 요즘 혹시 일제강점기 때 6만 본을 심었다 했잖아요. 그 일본산이잖아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고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70% 이상이 남아 있다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그 카이지카 향나무라든지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일본을 상징하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다 뽑아내자라고 하는 의견도 사실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그 토성 안에 있는 그 대부분의 나무들이 당시에 식재된 것들이 그대로 다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 가지고 일부 그 중앙에 있는 나무들은 다 뽑아서 대구 신사로 가는 방향이 원래 일자로 돼 있던 거를 한 15도 정도 틀어가지고 방향도 바꾸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사실 취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나무를 다 뽑아낸다라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정확하게 정보를 좀 알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식재돼 있는 나무가 그 도쿄의 우에노 공원에 어떤 그 모델로 해가지고 심어졌다라는 내용이 진짜 그 전에 대구물산이라고 그 책의 기록 이외에는 사실 전달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기회를 좀 마련을 해주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아픈 역사 현적을 치우는 게 맞는지 그냥 두고 교훈으로 삼는 게 맞는지는 언제나 논쟁거리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말씀 하실 거 있습니까? 없으시면 있으십니까? 뭐 간단하게 뭐 이 다른 제안이라기보다는 결국 이 고민은 방금 말씀하셨던 이 그 경관 복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복원할 거냐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이 그 일제 강점기 이전의 상황 또는 뭐 고대 사회 당시의 상황들을 복원할 거냐 아니면 그런 과정을 다 밟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이제 경관을 지켜나갈 거냐라는 고민이 뭐 같은 말입니다만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이 대구 지역이 가지는 이 상징성 중에 이 달성 토성이 가지는 상징성을 이제 비유하자면 이게 이제 대구 지역 사회에서 노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경관적으로. 최근에 경주에서 이제 이 경관에 대한 해석 때문에 주변에 아파트 단지를 많이 올리고 하는 그런 뭐 이제 문화재위원회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어떤 불편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대구 시내에 있는 유적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모든 개발이 돼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달성토성을 어디까지 경관을 어떻게 복원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좀 진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하게 뭐 나무를 제거하는 이런 차원의 경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유적을 이 지역 사회에 어떻게 노출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좀 세련되게 이 경관을 복원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다. 뭐 이렇게 저는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 뭐 거의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 대구가 문화관광 기반이 사실은 좀 취약한 편이라고 대부분 좀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도 살펴보면 많습니다. 지금 오늘도 달성 토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대구 지역 전체의 역사 문화 공간을 대구 같은 경우는 재의미화한다든지 그 연계화시켜서 소위 이제 벨트화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주제별로 묶어서 그렇게 사업을 거시적으로 좀 진행하고 거시적인 그런 계획 하에 작은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달성 토성 같은 경우에는 미진한데 발굴부터 시작해서 정말 근본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그 달성 토성이 될 것인지 뭐 여러 가지로 그 천천히 그렇게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사실은 우리가 이 얘기를 만들어내는 게 문화 관광에서는 대단히 중요한데 이렇게 돼야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부의 그 학자들이 오늘 세 분이 좋은 발표와 토론을 하셨는데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민들의 힘이 지금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침 그 대구광역시 문화원연합회에서 이런 대구문화 포럼을 3회째 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달성 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는 대구 시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대구시에 그렇게 좀 제안을 해주시면 오늘 대구문화 포럼이 정말 뜻깊은 포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모쪼록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좀 제한이 돼가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